예, 215페이지 노란색 차를 마실 때 이걸 공부를 합시다. 흰색 차를 이제 전번에 마셨는데 흰색은 자비를 상징해요. 그건 학문을 뜻하기 때문에 지혜를 또 흰색에서 지혜가 또 생깁니다. 이 심리적인 것이죠.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보면 됩니다. 색깔의 흰색은 모든 색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를 이제 의미합니다. 노란색 차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 노란색 차는 자아와 관련이 있어요. 자아. 네, 뭐 아까 참나라 했는데 참나는 진아를 얘기하거든요. 예, 진아인데 참나의 내용 무아의 아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 많아. 그래서 내도록 힌두교의 아트만 참나는 힌두교의 아트만이다 하고 비판을 받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 수수로 자자가 있죠. 여기 문제야. 부처님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은 이거는 이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 실체로서 공이라고 얘기하죠. 상호 의존입니다, 이게요. 예, 상호 의존의 뜻을 보면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스스로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쳐 정면 이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아를 얘기하더라도 무아의 아라 하지 자아의 아를 얘기하죠. 자아는 이 자아를 주장하는 힌두교의 아트만을 얘기해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이건 유아를 아가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오해가 어떤 실체성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만일 그걸 주장한다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상락 아정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아는 무아의 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논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계속 실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은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이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걸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아는 없습니다. 마음은 있죠. 마음도 본질이 비어 있어요. 알고 보면 생명은 비어 있어야만 활동이 가능하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독립된 개체가 있거나 관계를 떠나 있어야 돼요. 뭐가 있다 한다면. 그럼 독립된 개체가 있다면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인식하는 순간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럼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관계를 떠나 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차를 한 잔 딱 마셔도 자아가 없다 하는 거 알아요. 다 물 따랐어요? 네. 자, 그러면 무아의 진실을 알게 드릴게요. 자, 이제 그냥 들고 마시면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허리를 펴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십시오. 허리 쭉 펴고 네. 자, 눈을 반쯤 감고 코끝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찻잔을 들고 자, 마십니다. 금방 넘기지 말고 차는 묵묵다 넘기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와 맛이 생길 거예요. 욱욱 삼킬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보십시오. 맛이 생기죠? 자, 찬물이 배 속으로 들어갔다면은 이 목을 이렇게 입체감과 급히감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 지켜보십시오. 자, 이제 또 한 모금 마시봅니다.
꾹꾹 삼키면 들으시고 내쉬고, 또 목을 보면은 쭉 축축하게 감각이 있죠. 그러면 밑으로 쭉 보십시오. 찬물이 내려가는 걸. 이제 확인됐으니 한 번 더 확인하죠. 자, 또 마시봅니다. 찬물에 배 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자, 그러고는 예, 찻잔을 내려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배 속에 내려간 찬물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없죠. 입 안에만 있어요. 그죠? 왜 찬맛이 입 안에만 있고 찬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찬맛을 모를까? 사람들은 볼 때는 보게 하는 자아가 있고, 들을 때는 듣게 하는 자아가 있고, 맛볼 때는 맛보게 하는 자아가 있다. 내 속에 있다 이래요. 찬물을 마시면은 입 안에는 맛을 알겠는데, 아, 내가 있다고 알겠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모른다 이게야. 그러면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자아가 있느냐? 자아가 있으면 뱃속에 찬물이 맛을 훨씬 잘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이제 차 맛이 있는데, 차 맛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요. 우선 차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혀가 있어야 되죠. 맛보는 미각이 있어야 됩니다. 미각 의식.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물과 혀가 만나도 맛을 못 느낄 거예요. 설사 미각 의식이 더 혀와 얘게 미각 의식이 만나도 차물이 없으면 차맛이 못 느낄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차물과 혀가 만나고 미각 없거나 혀와 미각 의식이 만나서 차물이 없거나 다 차맛을 맛볼 수 없어요. 이 삼자가 딱 만나야 차맛이 납니다. 그럼 이런 차맛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맛을 보는 자아는 어때요? 삼자가 만나서 차맛이 생길 때 내가 맛본다, 내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락하는 것은 고정불멸한 자아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자아는 있습니다. 네, 이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아락을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고 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자아를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자체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게. 간섭적으로. 최소의 간섭에 따라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걸 논의를 하면 본인이 무식만 자꾸 드러내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침 정면 위배되는 가르침. 실체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면. 왜냐,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을 할 수가 없어야 되거든. 그럼 실체라고 하는 인식한다면 그건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사람들이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명성이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조 단경만 제대로 봐도 그런 소리를 안 하죠. 예. 선의 선의 조사가 누굽니까? 조계종의 조사는 조계산에 살았던 해능스님이에요. 그래, 해능스님 육조 단경을 꼭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착오가 없는 거죠. 현재 이해가 되실 거죠? 예. 자, 215페이지 노란색 차를 마실 때, 자, 노란색 차는, 노랑이라고 하는 거는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은 자아와 관계되는 색깔이다. 예. 자, 노란색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부처님 몸에 그걸 하잖아요. 황금색을 칠하죠. 노란색이에요. 스님들 가사도 노란색에 가까운 게 많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이 이제 이 자아인격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이것이 순화가 일어나면 이 빛이 노란색부터 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노왕문경에 보면은 몸에서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나는데 8피트를 하니까 2m 조금 안 되는 1m 훨씬 넘고 몸에서 빛이 착착 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 빛이 난다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의식이 자아의식이 이제 그렇게 무아의 의식으로 발현이 되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아를 체득하시는 분들은 몸을 이렇게 만지면 아주 부드럽게 몰랑몰랑하고 그런데 늘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출격 전진 이런 사람 이 지도자들은 몸을 만지면 딱딱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 하려면 자아관념이 강해야 되거든.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그래도 몸이 늘 굳어 있어요. 긴장이 돼 있고. 그런데 자아관념이 강해요. 그런 분들. 그렇지만은 도인들은 정반대다. 말하자면은. 요번에 김무성 씨가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선거 끝나면 대표직을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건해양을 대통령을 만들 때 자기가 앞장서고 하면서 다 내놓고 가버렸어요. 얘기하자면.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질질 끌질 않아요. 어느 순간 가서 이건 놔야 될 자리 알고 붙을 줄 아는 이런 사람. 진짜 정치인 제대로 하는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한 아주 무서운 정치인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안철수 씨입니다. 이 사람 왜 무서운가 하면 초지일관이 아니면 아니다 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몸을 만져봤으면 이 사람 굳어 있는지 부드러운지 그게 궁금해. 전 정치인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튼 드라마 보듯이 재미가 있습니다. 출가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재속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봅니다. 우리 절집에도 이슈가 있긴 있었죠. 수골 스님하고 교육원장 스님이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건데 제가 부모서 가서 그 수골 스님을 이제 만났어요. 몇 달 전에 또 자비선사 철호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어봤어. 아니 그렇게 서로가 논의가 됐으면 한번 토론의 장에 서로 한번 토론했으면 좋을 건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랬더니만 자기는 던졌는데 그쪽이 반응이 없다고 교육원장 스님 반응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반응이 있어서 한번 크게 한번 그렇게 논의를 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7월달에 티베트 고성이 한번 올 가능성이 있어요. 티베트 고성이 누군가 하면 티베트 불교에서 지금은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세속으로 치면 2인자죠. 2인자. 1인자는 달라이 라마 스님이고 티장 림포치라고 있습니다. 이 림포치 연세가 80 훨씬 넘었는데 제가 두 번을 만났어요. 나다기에서 한번 만났고 남인도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따시 스님이 자비선사에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니까 초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또 빨대 딱바 스님을 우리 모고 중동 그 지혜를 논하다 해서 이 토론 법회를 내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번에도 이 스님도 대단한 그 빨대 딱바 스님보다 훨씬 공력이 더 높으신 깊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 수행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초청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말을 그쪽도 가만히 돌로 오겠습니다. 자, 봅시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찻잔을 내려놓고는 들고 명상합니다. 맑고 투명한 빛나는 노란색 차를 미시하게 부드러움으로 액체화시켜서 차를 삼킵니다. 자, 216페이지. 미시하고 부드럽게 액체화된 차를 노란색 차의 기운으로 전환하여 액체를 쭉 내려오다가 기운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기운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란색 안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하여 배꼽 주위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배꼽이 바로 이 노란색에 반응할 수 있는 자아관념하고 관련 있는 곳이 배꼽이에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하여 배꼽 주위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배꼽 차크라는 소화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단접, 간, 위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번째, 맑고 투명히 빛나는 노란색 차의 빛이 배꼽 주위에 머물도록 하여 노란색 빛이 공성의 형상화임을 이해하고 노란색 차의 빛이 그대로 공이며 그 대상인 배꼽 주위 또한 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를 바꾸면 무아가 되는데 무아의 다른 이름이 공입니다. 여기에는 독립된 자아가 없음을 확인하고 노란색 차의 빛과 배꼽 주위 인연과의 작용으로 자아가 나타난 것임을 이해합니다. 만일에 이제 뭐가 나타났다, 번뇌가 일어나는데 자아관념과 관계되는 번뇌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라는 그릇된 믿음을 날려버리고 무아의 평등을 아는 지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나아가 세간의 모든 잘못 알고 있는 견해들에서 벗어나야 함을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자아와 자아성. 자아는 무아를 얘기하고 자아성은 역시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무자성. 그래서 이게 앞에 무자가 들어갔죠. 이 스스로락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무자입니다. 예. 그 사람은 다 있다고 뭘 자꾸 전제를 쌓아서 전제를 하게 되면 꼭 싸움이 일어나거든.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아와 무자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무아의 평등을 아는 지혜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예. 이 자아 명상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명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란색 차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찻잔에 차를 미리 따르세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정념이라는 게 있어요. 정념은 하나는 안다는 게 있고 하나는 기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안다 하는 거는 알아차림이죠. 주목할 것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그래 경지도 뭔가 하면은 현재 이 차를 마시면서 이 무아로 전환한다 이러면은 무아의 염이 있어요. 무아의 염. 무아의 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이죠. 무아를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제가 여태까지 스스로라 하는 거 없다.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안 보여요? 차 없는 사람. 네. 차 없는 사람 있어요? 따르시면 되지. 네. 이제 무아를 알기 어려운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것도 이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나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나는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무아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만일에 이제 이걸 하면서 이렇게 배꼽에 차가 머물도록 하되 정말 이걸 제대로 하려면 찬물이 내려갈 때 지나간 찬물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 찬물은 오지 않았었고 지금 내려가는 찬물도 머물지 않는다. 여기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좋습니다. 만일에 이 무아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은 이 잘 가슴이 와닿지 않지만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딱 차를 마셨을 때 뱃속에 들어가면 차 맛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가 없다고 했죠. 바로 이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중론에서 이렇게 무상적공이라고 합니다. 무상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무주예요. 무주. 그렇기 때문에 무주는 무합니다. 이건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성이 있기 때문에 공입니다. 과거 없고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공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허리 쭉 펴십시오. 눈을 반쯤 뜨고 코끝을 봅니다. 이건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순간 집중할 때 이렇게 방법 쓰면 됩니다. 자, 호흡을 보는 사람은 들숨 날숨을 두세 차례 보시면 됩니다. 눈을 완전히 감고 자,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 있어요. 개나리나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나리와 매화가 활짝 피었다는 것을 상상하면 좋겠고요. 자, 벚꽃을 좋아한다면 벚꽃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정원에 따올려 있는 연못도 있고 오솔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은 오솔길 따라 가다 보면은 조그만 시냇물 건너는 다리가 있죠. 다리 위를 지나서 산을 등지고 아담한 한옥집이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 또 연못이 있어서 홍련과 백년이 피어 있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대청 마루로 올라갑니다. 자, 마루에 찻자리를 펴니다. 차상 위에 차상을 두고 차상 위에는 차관, 물 지킨 그릇, 명상찻잔, 또 차 숟가락, 차통이 있고 오른편에는 물끓인 도구, 왼편에는 벽에다가 다스님이 족자를 걸어두고 자, 마루 쪽으로 향해서 앉고 다관에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라든지 오룡차 등 홍차 같은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쭉 붓습니다. 그리고 물 식힌 그릇에 쭉 따릅니다. 만일에 오룡차 같은 한번 물을 걸러내고 한번 차를 다시 넣어서 쭉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심 그릇에 차가 가득 차면 명상 찻잔에다 다시 차를 쭉 부으십시오. 딱 그렇게만 하고 그 찻잔을 바로 눈앞에 둡니다. 자,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자, 한 모금 마십니다.
목을 넘길 때는 반드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봅니다. 막과 향기가 일어날 거예요. 자, 다시 또 한 모금 마시봅니다. 이제 찬물이 목을 쭉 내려갈 때 한번 지켜봅니다. 이 목에서 액체감과 부피감을 느낄 수 있죠? 쭉 내려가는 걸 보고요. 자, 또 한 모금 더 마시봅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자, 사유를 한번 겸해 봅니다.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고 맛보게 할 겁니다. 찬물이 분명히 입안에는 맛이 있었는데 찬물이 뱃속으로 쭉 들어갔을 때 차 맛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차를 3모금 마셨어요. 그걸 상기하면서 찬물이 좀 뱃속에 쑥 퍼져 있을 텐데, 자, 자아가 있는지 쭉 살펴보십시오. 아마 자아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는 차방 앞에 앉아서 상상의 찻잔을 자 다시 듭니다. 상상으로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부피감과 액체감을 느끼면서 찬물이 쭉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이 아주 노란색 빛입니다. 노란색 차예요. 쭉 내려가면서 배꼽 주위에 찬물이 쭉 머문다고 상상하십시오. 찬물은 계속 입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실제 차를 마시면서 무아를 인식을 했죠. 똑같이 찬물이 흘러 들어올 때는 지나간 찬물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의 찬물은 오지 않았었고, 현재 찬물이 쭉 계속 흘러 들어가는데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 찬물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내 것이라 할 수 없다면 내락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물이 배 주위에 노란색 빛의 찬물이 쭉 머무는 걸 상상합니다. 머물면서 찬물을 통해서 자아가 없고 무아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사유를 해봅니다. 자, 제가 멘트한 대로 여러분들이 사유를 쭉 하면서 무아를 체득해 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아셨죠? 처음 한 건 처음에 찬물을 마셔가지고 무아를 하긴 하고, 두 번째 상상으로 차를 쭉 마시면서 이 찬물이 이제 상상으로 내려오는 걸 자기가 상상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찬물은 안 돌아온다는 거. 예, 그리고 오지 않는 찬물은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 현재 찬물 계속 내려가서 이 배꼽 주위에 머문다는 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여기는 자아가 없음을 확실히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염하는가? 무아를 염하는 거죠. 없다 하는 무함을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많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확실히 판단해서 분명하다 하면 딱 붙들고 있어서 배꼽에 딱 머물러 있어요. 무아가.
그래서 자아에서 무아를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가 번뇌가 일어나면 전부 자아와 관계되기 때문에 무아락하는 걸 염하고 있을 때는 이 번뇌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대스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장에 보면은 담년이라는 호를 이제 허살이라 하는 그 사이에 줍니다. 그래서 그 편집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는 경계마다 담년이라는 두 장을 찍으면은 모든 게 담년해진다. 다음 칸 맑을 담자 다 맑아져 버린다. 이거는 그럴 연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하나 해탈을 할 것이다. 하나하나 해탈. 왜? 다 담년해져 깨끗해져 버리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아를 딱 염하고 있으면은 번뇌가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무아의 도장을 다 찍어버리는 거죠. 그 말은 무아라고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번뇌가 다 없어요. 만나는 번뇌마다 다 무아예요. 그러니까 대스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 원리를 수행 방법을 적용해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이 선사들만 쓰는 방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정념이 알아차림이고 기억인데 정념에 머물러라. 정념이 뭐냐? 오직 마음불에 다른 경계가 없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뭔가 정념의 내용이에요. 정념은 기억이잖아. 그걸 딱 기억해서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순정이 들어간다. 거기 뭔가 그대로 딱 머물러 있으면은 내다, 내 것이다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러냐? 오직 마음불에 다른 경계가 없다가 바깥에 존재하지 없다. 안으로는 자기 모습 찾을 수가 없다. 무하고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염하다 하는 것은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 딱 이래 머물러 있는 거나 대스님이 만나는 경계마다 무아의 담년 주장을 찍으라는 말하고 무슨 관계가 없겠어. 다 관계있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거는 한경도 나옵니다. 한경. 모든 존재를 뭐를 보는가? 바로 상이 없는 무상이라는 도장으로 인하라. 그러면 다 전부 다 그러니 일체 모든 경계라 하는 것이 무상이 된다는 거죠. 모양 없는 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란색 차를 마실 때 자아와 관계되는 차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째가 나왔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동정이 없으면 조그만한 뭐네. 혹시 집에 유기 그릇이 있습니까? 밥그릇. 녹밥그릇. 예, 녹밥그릇 있으면 갖다 놓고 치면 되니까. 네. 그것도 소리 잘 나거든요. 똑같아요, 이거 갖고. 자, 그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뺍니다. 허리를 쭉 펴고 눈을 반쯤 감고 코끝을 봅니다. 한 10여 초 정도. 자, 눈을 감고 아름다운 정월을 떠올리고 저 멀리 산을 등지고 있는 아담한 한옥집을 떠올립니다. 자, 아름다운 정월을 쭉 둘러보면서 앞에 있는 오솔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구름다리 같이, 예, 반달다리 같이 다리를 지나서 연못을 봅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연못, 홍연과 백년이 활짝 피어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 마당을 가로질러서 대충 마루 위에 올라갔어. 자, 찻자리를 펴니다. 차상을 놓고 그 위에 차관, 물 식힌 그릇, 명상 찻잔, 차시, 차통, 그리고 물 끓인 도구, 다스님이 족자도 걸어두시고, 자, 다관을 열고 차 뚜껑을 열고 차를, 예, 다관에 넣습니다. 차숟가락을 떠서 넣습니다. 자, 그리고 뜨거운 물을 다관에다 붓습니다. 아주 향기로운, 예, 구중구포의 녹차입니다. 그리고 물 식힌 그릇에 천천히 따르고요. 예. 그래서 그 사진 명성 찻잔으로 찌꺼기를 걸러내면서 쭉 맑은 찬물을 쭉 따라서 붓습니다. 그런 명상 찻잔을 자세히 보면은 바닥에는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어서 녹차가 아주 맑고 투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구중구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혹시 연상작용이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문을 꾸미고 자상을 펴봅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자, 마십니다. 들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홈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돼요. 이거는 공경의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공경하다는 공경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공경의 뜻을 표현한 거예요. 자,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 맛이 생기죠. 자, 찬물 목을 통해 쭉 내려갑니다. 자, 지켜보고 또 한 모금 마시봅니다. 찬물이 목을 통과해서 쭉 내려가면서 지켜보는 거죠. 예, 이 지켜보는 것도 집중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한 모금 더 마시고. 자, 쭉 내려놓고. 자, 그냥 쭉 그냥 지켜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눈을 반쪽 감고 사유를 해봅니다. 차물이 입에 있을 때는 차 맛이 나는데 지금도 차 맛이 나고 향기가 나지만 뱃속에 들어간 차물은 맛을 볼 수도 없고 향기도 없다 하는 걸 쭉 지켜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자, 입에 있는 향기와 맛과 뱃속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같이 대비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정말 자아가 내 안에 있다면 뱃속에 있는 차물을 통해서 맛과 향기를 알 수 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무아락하는 게 확실하게 인식됩니다. 자, 눈을 감고 차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상상의 차방에서 찻잔을 들고 마십니다. 자, 앞에 차를 마셨기 때문에
상상의 차를 노란빛을 띤 노란색 차입니다. 차물이 목을 통해 쭉 내려가지만 입안에 여전히 향기와 맛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노란색 차는 배꼽 주위에 쭉 머무릅니다. 마치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쭉 머물면서 스며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 걸 지켜보면서 지나간 차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차물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차물은 액체화돼서 기체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합니다. 차물이 이렇게 머물지 않는다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 할 수 없다면 내락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무아를 기억을 하십시오. 차물이 배꼽에 머물면서 쭉 스며드는 것을 상상하면서 스며드는 것 자체가 지나간 차물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차물은 오지 않고 현재 차물도 머물지 않는 것, 노란색 차물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무아를 염하면서 그대로 머물러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사유하면서 지켜봅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하면 무아를 확실하게 체득하는 겁니다. 이 노란색 차를 마실 때 이렇게 무아를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녹색 차를 마실 때 216페이지. 예,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 확실히 집에서 그걸 하십시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차도 이런 게 없어도 상상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갖춰진 게 없다면 상상으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상상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는 차 명상의 특징.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명상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 명상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대로 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또는 체득한다. 진실을 체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제 모든 것은 다 여기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걸 이제 아시면 돼요. 자, 이제 216페이지 녹색 차, 녹차를 마실 때 첫 번째,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찻잔을 내려놓거나 들고 명상합니다. 녹색 차 맑고 투명한 빛나는 기체로 하여 차를 삼킵니다. 앞에 노란색 차는 액체화 시켜서 그 다음 기체화하죠. 왜냐면은 그거는 좀 입자가 입자가 좀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그냥 기체라 하는 거는 녹색이 바로 그거 같아요. 녹색이. 차이점을 좀 아시죠? 여기에 이제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은 흑우 요소입니다. 흑우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이거는 이 바람의 요소. 그러면 흑우 요소는 딱딱하고 가볍고 무겁고 거칠고 이런 것이죠. 녹색의 이 바람 요소는 그냥 한마디로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을 얘기하면 이 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녹색은 기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기체로 하여 차를 쭉 당깁니다. 그러니까 녹색빛을 띤 안개 같은 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맑고 투명한 녹색의 빛 기운이 위장과 복부, 저 단전이 머무도록 합니다. 배에서 배꼽 안에 배에 머물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자, 세 번째, 녹색차의 기운이 위장과 복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머무름의 바람의 기운이 활성화되도록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시각합니다. 그러면 머무름의 바람의 기운은 전부 내장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음식을 소화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이 기운은 칠정체를 숙성시켜 몸과 마음의 생명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자, 이 녹색이라는 게 기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원시 시대 때는 밀림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전부 다 이게 녹색이기 때문에 그 녹색을 이제 인식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광수행체 유전자가 필요했던 거죠. 녹색을 받게 되는 수용체 이 유전자가 눈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문에서 이 녹색의 파장은 중간 파장이에요. 파란색은 짧고 붉은색은 길어요. 그래서 짧은 이 중간 파장을 받아들일 때 녹색으로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 시계는 없습니다. 파장만 있어요. 그냥 주파수만 있어. 주파수.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 주파수입니다. 이건 눈으로 도는 못해서 모양과 색깔 이런 걸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을 파장을 전환시켜서 모양의 색깔을 보는 겁니다. 얘기하죠. 이 소리가 길어 오는 게 아니고 주파수가 길어 온다 보는 거예요. 아니 전파죠. 파장이고 그걸 소리로 전환시켜. 코로 오면 냄새로 전환시켜.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가 이 녹색을 그걸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바람에서 파장이라고 하는 이 녹색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 파장이기 때문에 파장은 바람 요소거든요. 마음에 영향을 주면은 여기에서 각가지 이 심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각가지. 그럼 녹색과 관계되는 심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녹색은 어떤 심리를 일으키느냐? 부정적인 것은 시기 질투가 부정적인 겁니다. 네. 긍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공정한 마음이라든지 바로 그 안정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편안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게 녹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고 이러면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빨리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예. 나무주에서 저게 수행하기 딱 좋은 나무가 생각되는 그게 뭔 줄 아세요? 네, 보리수 나무입니다. 왜 보리수 나무인가 하면 보리수 나무의 특징은 밤에도 산소를 내뿜습니다. 다른 나무는 밤에 되면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는데 나무가 24시간 늘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
수행에 딱 좋은 거예요. 보리수 나무가. 그래 보리수 나무는 이 그쪽에는 날씨 더운 지방이니 가지가 쭉 내려 앞에 막아줍니다. 그 나무 밑에 딱 앉으면은 밖에 딱 가리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늘을 막아주죠. 산소를 내뿜죠. 예. 짐승으로도 보호해주죠.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 좋다 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체험하려면 인도 가야 돼. 성지순례 한번 가야 돼. 그래서 부타가야에 가서 그 보리수 밑에서 아침에 일찍 가야 새벽에 가는 게 좋고요. 새벽에 가서 이 법당 뒤쪽에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기 중에서 들어가면 왼편은 항상 스님들이 계시죠. 다른 스님. 오른편 좀 비어 있거든요. 그럼 오른편에 차지하고 그 밑에 명상해야 돼요. 그 괜스니까 목닥 두드려 고함 지르지 말고 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명상하는 게 가장 잘 어울려. 왜?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 자기 전생 인연을 찾을 수 있어요. 아, 부처님 당시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원래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6번째. 맑고 투명한 녹차빛 기운이 위장과 복부, 즉 단전에 머물도록 합니다. 시실토 같은 부정적인 심리가 일어나면 선배들게 한 녹색빛과 복부가 인연관계로 인하여 이성과 업점의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은 정도의 공정한 것임을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심리 또한 공성임을 이해하고 접촉하는 모든 게 그대로 공성임을 이해하며 녹색은 평화의 지혜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운이 생겨 접촉하는 것마다 다 공성임을 이해하는 거죠. 이때 이제 무아나 공이나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쪽으로 이제 자아가 없다고 해서 무아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보이는 이 세계도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간단하게 한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반쯤 뜨고 꺾어서 눈을 감고 바로 대청마루에 차상이 벌써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관을 열고 차통에 차를 넣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군산 포정차라는 차입니다. 오령차예요. 자,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한번 헹구냅니다. 물 식힌 그릇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태수 그릇에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붓고 자, 천천히 물 식힌 그릇에 쭉 따랐다가 다시 명상 찻잔에 다 옮겼다면서 아주 향긋한 그런 아주 녹색빛이 아주 선명히 나타납니다. 찻잔 바닥을 보면 용구 문양이 있고 그 맑고 투명한 녹색빛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그걸 보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겨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 찻잔을 듭니다. 들고 요렇게 들고 이제 한 모금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가 나고 맛이 생기고 그리고 찬물에 목을 쭉 타고 내려가죠. 자, 한 모금 더 마시고 자, 찻잔을 내려놓고 자, 쭉 내려가는 걸 지켜봅니다. 자, 이제 찬물이 쭉 내려가 뱃속에 쏙 내려가는데
벌써 지나간 차는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 차는 오지 않았었고 지금 찬물이 쭉 내려가지만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그것은 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대로 공인줄 쭉 봅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아서 소유할 수가 없다. 과거 미래가 없으면 바로 현재도 없다. 꼭 이렇게 하고 현재 이 순간에 그대로 가만히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공백이 생깁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도 없습니다. 자, 그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있어 봅니다. 자, 공백을 느낀다면 좋겠죠. 자, 이제 차방으로 들어갑니다. 차방에 상상의 찻잔이 있죠. 상상 속에 있는 찻잔을 듭니다. 자, 마십니다. 맑고 투명한 녹색빛이지 목을 통해 쭉 내려갈 때 기체화돼서 쭉 내려가면서 배꼽 아래 배 복부에 차가 머뭅니다. 그런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복부의 모든 곳에 쭉 스며드는 걸 상상합니다. 자, 계속 그리 상상하면서 지나간 참물은 지나가서 소유할 수 없고 미래의 참물은 오지 않아서 소유할 수 없고 지금 참으로 쭉 상상의 참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복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어서 공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을 응념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예. 처음에 파란 색하고 그 어색한 영상을 보면 제가 그 형태나 이런 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흰색상 영상하면서 제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살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그 자리를 사라진 자리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명상을 하면 제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기를 그 과정을 쭉 적어서 내셔야 됩니다. 근데 스님 오늘 시간에 그거를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면은 안다는 거 있잖아요. 아는 거 알면 있는 거예요. 알면 있는데 이 차상이나 이런 것도 스님께서 그 명칭을 이야기하시면 그거를 아는데 그 자체도 차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 딱 머물러 있는 그것만 있으면 돼. 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대선 기신론은 대지혜 강명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 십지.
세 번째는 자성청정. 네 번째는 두루 비춘다 해서 변조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빛이에요. 그 진실식지라고 하는 아는 알미죠.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맑고 투명한 것. 예. 그리고 이제 변조라고 하는 건 두루 비춘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요런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아까 배에다가 공을 딱 응용하고 있는데 투명하다 이게. 마음만 딱 나면 망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상태가 아주 투명하다 이러면 이제 공이 나타나요. 마음의 본성 중에 하나가 공이죠. 그런데 거기 전부 다 공의 다른 이름이 변조, 자성청정, 진실직지, 대지혜감. 이건 빛을 확 하는 거죠. 안다 하는 건 이거는 이게 스스로 아는 거. 자각의 스스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자기 마음 본성이 뭐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중요하고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염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나타났다가 이걸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 걸 불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기억이죠. 이런 방법은 성가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화두를 챙겨서 화두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공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화두 들면은 그냥 하면은 도대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래서 이게 참 명상의 스토리를 그대로 쭉 가면서 이제 종도 치고 코끝도 바라보고 온갖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럼 집중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행 일기는 적어서 내시면 점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점검 받아야만 자기 것이 되고 안 받으면은 그래 넘어가 버려.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원본은 자기 가지고 있고 복사본만 가르쳐주시면 얘기죠. 그러면 점검해 드릴게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 체험이 빨리 오고 진전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행 일기를 가져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네?